네,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는 연말정산. 하지만 해마다 접해도 매번 어려운데요. 자, 그래서인지 누구나 알지만 모두가 모르는 제도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제공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말정산 기간이 시작되는데요. 자, 올해는 13월에 월급이 될 수 있을지, 달라지는 부분 어떤 것들을 잘 챙겨야 하는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올해 연말정산 신고와 관련된 기간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오늘 15일이죠. 1월 15일 오늘부터 예. 개인적으로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를 통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관련된 증명 서류를 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개인적으로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2월 중으로 다니는 회사에서 예.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에 국세청에 신고서를 제출하고요. 예. 근로자 개인들에게 원천 징수 영수증을 전달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실제로 세금을 얼마 내는지 예. 과세 표준하고 결정세액을 체크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이거 지나고 나서 이제 두어 달 후에 보통 3월 달 전후로 해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수령하거나 또는 예. 반대로 추징세액을 내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네,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것 같고요. 보통 1년이 지난 두어 달 후에 세금을 돌려받게 되다 보니까 보통 13월의 월급이라고 표현하기도 그렇죠. 합니다. 예. 오늘부터 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이 되는데 어떻게 활용하는 겁니까? 네,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 12시까지 이용이 가능하고,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은 오늘 15일부터 18일까지 예.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증명 자료의 제출 기관의 자료 제출 수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수정된 이후에, 즉 1월 20일 정도 이후에 들어가셔서 발급받는 게 좋겠고요. 예. 서류로 받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수하게끔 되어 있는 회사, 즉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의 소속 근로자는 공제 신고서 작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18일부터 직접 진행할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민간 그 인증서가 좀 도입이 됐는데 민간 인증서 가지고 그 모바일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네, 맞습니다. 예. 네, 국세청 인터넷으로 가면 홈택스라고 하고요. 예. 네, 휴대폰에서 하는 거는 손택스라고 합니다. 예. 네, 손으로 이제 휴대폰을 만지작하니까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들 가지고 공인인증서가 없으셔도 민간 인증서를 이용해서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소득세 신고를 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연말정산 그 서류를 굳이 챙기지 않아도 되는 분들도 있을까요? 네, 심플하지만 아주 연말정산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인데요. 예.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서류를 챙겨야 된다는 거겠죠. 예. 자, 일단 이제 기본적인 공제 금액이 많아서 굳이 서류를 챙기지 않으셔도 세금이 없는 분들이 계십니다. 예. 연간 총 급여액이 기준치 이하인 가구인데 총 급여액이 1인 가구, 독신일 때 1,408만 원 넘지 않으면 서류를 챙기지 않아도 되고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는 2인 가구는 1,623만 원, 예. 자녀가 1명 있는 3인 가구는 2,499만 원, 자녀가 둘인 4인 가구는 3,083만 원이면 이하면은 별도의 서류를 내지 않아도 세금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근로소득을 공제하고 인적인 공제,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공제하고 보험료를 내잖아요. 예. 이런 보험료를 또 급여액에서 공제해주기 때문에 세금이 0원이 되는 거고요. 예. 두 번째, 이제 기준치를 넘기지 못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자료를 받을 수 없는 항목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예. 연간 총 급여액의 25%를 사용해야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연간 총 급여액의 25%, 자, 예를 들어서 연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 연간 카드 지출액이 5천만 원의 25%인 1,250만 원을 넘겨야 됩니다. 예. 네,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이제 신용카드에 대한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겠고요. 이제 올해부터 뒤에 한번 또 설명드리겠지만 의료비 세액공제 연간 3% 이상 초과 지출된 것만 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3%요?
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그 의료비가 본인의 급여액의 3%를 넘는 것들만 챙기셔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서 본인에게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5023번님께서는 코로나19로 지금 휴직 중인데 연말정산을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하셨거든요. 휴직 중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예. 네, 휴직은 퇴직이 아니니까 다니고 있는 근로자와 똑같이 소득이 발생한 작년에 소득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지금 1월, 2월 달에 진행되고 있는 연말정산 서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연말정산이라는 게 지난해 총 수입을 두고 그 공제 항목을 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공제되는 항목들을 최대한 잘 챙겨야 유리한 건데 어떤 항목들이 좀 공제가 되는 겁니까? 네,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소득을 빼주어서 과세 표준을 낮추어주는 소득공제가 있고 세금을 아예 빼주는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득공제는 인적인 공제, 사람을 기본적으로 공제해주고 한 명당 얼마씩, 그리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대한 사용 내역을 또 공제해주고요. 현금 영수증 내역도 빼주고 건강보험, 제가 말씀드리는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입니다. 보통 의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건강보험과 고용보험료 등의 연금 항목들을 이제 공제해주고 소득공제해주고 세액공제는 세금 자체를 줄여주기 때문에 이제 소득공제보다 훨씬 절세 효과가 큰데요. 대표적으로 세액공제 항목에는 연금저축, 개인적으로 가입한 보장성 보험료나 의료비, 기부금 등이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 정리를 잘 해주셨고요. 질문이 또 하나 들어왔습니다. 2252번님.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지급받고 다른 소득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네요. 네. 솔직히 이거는 이제 세무서에 가셔서 어머님의 실제 소득 인정 금액을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게 좋겠습니다. 국민연금도 그 연금에서 연금 금액 자체적으로 소득공제가 됩니다. 제가 상담했던 가족이 생각이 나는데요. 부모님의 경우에 다른 소득은 없고 좀 비슷한 케이스가 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령액이 한 달에 한 35만 원이니까 400만 원 약간 넘었던 거로 기억하는데요. 기본 공제자로 됐습니다. 왜 됐냐면은 실제로 어머님이 소득금액 증명원을 세무서에 가셔서 떼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떼보니까 거기에 소득금액이 100만 원이 넘지 않으셨던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400만 원을 연간 400만 원 받으셨던 다른 가정의 어머님도 실제 소득으로는 100만 원 정도가 안 되는 거로 소득 금액이 나와 있으니까 질문자께서는 일단은 세무서에 가셔서 어머님의 소득 금액 증명원을 떼어 보시라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소득 금액 증명은 되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하시고 실제로 본인의 소득이 얼마인지 결정세액이 얼마인지 모르는 근로자나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세무서나 홈택스에 가셔서 소득금액 증명원 떼서 실제 소득이 얼마인지 그래서 질문의 요지처럼 소득이 100만 원 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셔서 기본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 대상으로 포함을 시킬지를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8312번님께서는 사업하던 남편이 11월에 폐업한 상황인데 배우자 공제가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1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100만 원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매출 금액도 아니고 본인이 실제로 남았던 어떤 이익 금액으로 100만 원도 아니고요. 사업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찾아내서 실제로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되고 이하 금액이라면 이제 공제가 가능한데 근데 이제 근로자와 다르게 종합소득자나 어떤 사업하신 분들은 5월 달에 연말정산을 종합소득 신고를 하시거든요. 그렇죠. 5월 달에 종합신고하시면은 7월 달 정도에 그 소득 금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연말정산할 때부터 챙기지 말고 7월 달 정도에 남편의 종합소득 신고 결과를 7월 달 정도 보신 다음에 내년에 접수하거나 경정 청구 추가로 본인이 종합소득 그때 신고를 들어가서 신청해 보시는 게 유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말정산이 해마다 좀 어려운 이유가 이 바뀌는 것들이 많거든요.
올해 바뀌는 부분에는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첫 번째가 작년에 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었잖아요. 예. 네, 아마 기사 보셨던 분들 계시겠지만은 3월 달에서 7월 달까지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대폭 확대를 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3월부터 7월까지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해당 기간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2배 정도 확장된 그 기간들이 있는데요. 예. 근데 이 부분들은 솔직히 지금 연말정산하는 단계에서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예. 홈택스에 가셔서 서류를 떼서 접수하는 거 정도니까 예. 네, 그 정도로 참고만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특이했던 그 사항들에 대한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요 내용이 상당히 큰 변화긴 한데 올해부터 연말정산할 때 실손 의료 보험금, 자 우리가 이제 보험금이라고 하면은 보험사에서 받은 돈을 보험금이라고 하죠. 예. 자, 실손 의료 보험금, 즉 실비를 탔던, 즉 병원비에서 치료받았던 그 돈을 돌려받은 그 보험금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오늘 좀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 예. 왜냐하면은 요즘 뉴스나 신문 기사에 연말정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네, 네이버나 우리 인터넷이나 다양하게 보면은 다양한 뉴스를 정말 연말정산 관련 뉴스가 많은데, 예. 솔직히 인터뷰하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뽑아서 제출할 수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의료비 공제는 추가로 챙겨볼 부분들도 많고, 또 잘못해서 의료비 지출한 거를 제출해서 세액공제 받았다가 예. 실손보험금에서 받은 거를 또 청구하게 되면 불성실 가산세까지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의료비 공제 이야기 나눠볼 텐데 한마디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의료비는 다 의료비로 썼다라고 해서 세액공제되는 건 아니고 예. 총 급여의 3% 이상을 지출해야 됩니다. 예. 예를 들어 총 급여가 5천만 원이다라고 하면은 5, 3, 15니까 150만 원 정도 이상을 사용해야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건데요. 예. 자, 넘는 금액, 150만 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 15%를 세액공제, 즉 세금으로 빼주게 된 겁니다. 연봉이 5천만 원인 사람이 병원비를 250만 원 지출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예. 연봉의 3%면 150만 원을 빼면은 나머지 100만 원에 대해서 15%인 15만 원을 세액공제, 즉 세금에서 바로 빼준다는 건데요. 예. 좀 아까 제가 올해부터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실손 의료 보험금으로부터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해서 신고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네. 근데 보통 현재 판매되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10%에서 20%, 예. 통원할 때도 10,000원 정도 이상은 공제하는 것을 감안하면, 즉 본인이 내는 금액은 10,000원 정도 이상을 낸 의료비만 보상이 된다라고 감안하면, 예. 의료비로 한 1,000만 원 정도 지출해야 본인이 실제로 낸 거는 한 100에서 한 200, 300 정도 되기 때문에 공제받을 거는 많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총 급여의 3% 이상이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좀 병원 갈 일이 많이 없는 직장인들이면 거의 좀 못 받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까 이제 제가 기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봉의 3%를 예. 초과하는 금액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라고 했는 거죠. 예. 받을 일이 없는 게 다행인 거죠. 근데, 그렇죠. 예. 근데 제가 왜 오늘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좀 강조하면서 이 변화된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냐면, 예. 본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지출한 경우에 세액공제도 가능한 경우가 있으니까 예. 이거를 좀 확인해 보자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말정산 하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면은 작년에 지출했던 신용카드 명세서 같은 거는 그냥 뽑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부모님의 어떤 의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본인이 지출한 게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에서 공제 항목을 챙길 수가 있는 거니까 예. 되게 중요하고요. 특히 이제 부모님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부모님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부모님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 자, 보통 아까 제가 연소득 100만 원 정도를 넘으면
기본 부양가족으로 기본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연소득 100만 원은 부모님께서 월급 받은 돈이 아니라 연말정산에서 최종 과세 표준으로 정리된 그 소득 인정 금액을 말합니다. 예. 약간 좀 복잡하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는 연말정산 서류상 부양가족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하나. 예. 부모님이 다른 형제가 기본 공제 대상자로 넣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의료비를 지출했다 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예. 자, 이 말을 제가 종합해서 한번 결론을 내어드려 볼게요. 청취자들께서 약간 어려우실 것 같은데, 부모님의 의료비는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서 인적 공제를 받는 사람이 결제를 하자. 예. 자,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소득이 100만 원 이상이라 부양가족으로 등록을 아예 못했다. 그러면 부모님 태어나실 때 착한 아들로 딸로 카드 내밀어서 결제했던 사람이 세액공제 받는 거다. 예. 생각하시면 애매한 걸 정해드리는 역할이 될 것 같고요. 예.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의료비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는데, 일단은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녀를 출산해서 산후조리원에 간 경우에 200만 원 정도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시력 보정용 안경이라든지 콘택트 렌즈, 보청기 이런 것도 다 가능합니까? 네, 되는데요. 예. 의료비도 포함이 돼서 공제가 되는데 예. 이러한 내용들에서 빠질 것은 똑같은 안경점에 가서 했더라도 예. 선글라스는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선글라스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안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비는 그 병원에서 이제 서류를 국세청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예. 그런 서류는 떼지 않아도 되지만 보통 안경점에서 안경하거나 콘택트 렌즈 했던 것들은 보통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러한 내용들은 영수증을 꼭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당연히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은 포함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성형수술은 비용은 포함이 안 됩니다. 자, 만약 부모님이 멀리 떨어져 사시는 경우에는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 같은 부분을 좀 확인하기가 번거롭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국세청의 홈택스, 오늘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이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자녀가 부모님의 인증을 거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예. 또는 대리인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해서 자녀가 부모님의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좀 단답으로만 답을 부탁드릴게요. 네. 2939번님께서 친정어머니 치과치료비도 공제가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치과치료비도 치료 목적이라면 보상이 공제가 됩니다. 예. 의료비니까요. 예. 2056번님, 피부과에서 여드름 치료 받은 것도 공제될까요? 라고 하셨네요. 이게 분류가 애매한데요. 예. 여드름 치료는 성형 목적이 아닌 이상은 여드름 치료는 공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제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의원 병원에서 치료받았던 치료 목적의 내용들은 의료비로 공제가 됩니다. 다만 성형의 목적이라면 제외가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속가능한 가정경제연구소 박상훈 소장과 함께했습니다.